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급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하였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 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이를 기화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 수사를 받아라, 탄핵을 하겠다라며 협박 공갈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관련 주장이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는 그들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정치 공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합니다.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걸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대폭 늘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도 파키스탄의 무샤라프도 대법원장 탄핵으로 독재의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바로 그 독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혹세무민의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경제는 내팽개치고 온통 정치 보복과 보수 괴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금융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금융까지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고신용자는 금리를 더 내고 저신용자는 깎아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자를 위한 복지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실한 국민을 징벌하고 금융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입니다.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보태고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면 저신용자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 올라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합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균적인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저신용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다 보면 교각사루에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저신용자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약자이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크지 않은 돈, 많지 않은 돈을 빌려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상환을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대출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부담하지 못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금융 시스템을 바꿨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연체율이 무려 74%입니다.
대출료의 39%는 아예 연락 두절입니다. 결국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손실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무모한 정책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설픈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